도트필이 자가로 했을 때 효과를 많이 줄 수 있다. 다양한 부작용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.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. 안녕하세요. 흉터 읽어주는 한의사의 한의사 조현기입니다. 오늘은 도트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까 해요. 요즘에는 사실 병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뭐 특정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도트필이 자가로 했을 때 효과를 많이 줄 수 있다. 그래서 집에서 도트필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요새 생긴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아니면 부작용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려고 컨텐츠를 좀 찍게 됐습니다. 도트필이라는 거는 TCA라는 강한 산성 용액을 이용해서 흉터 부위에 떨어뜨려요. 그 부분이 화학적 반응과 살이 이제 타는 거죠. 응고가 되면서 사실 재생 반응이 일어나면 살이 올라오거나 흉터가 회복되는 이 과정을 유도하는 시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강한 산을 이용해서 흉터 부위를 녹이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. 우선 도트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부작용들이 뭐냐면은 흉터의 밀집도가 많은 곳에 도트필을 쓴다던가 작은 아이스픽 흉터들의 도트필을 쓰는데 재생력이 좀 떨어졌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냐,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떨어뜨렸어요. 밀집도가 높은데 그러면 이게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합해지면서 흉터가 굉장히 넓어지는 경우들 왕왕 존재하고요. 두 번째 경우 이제 아이스픽 흉터가 작은 곳에 떨어뜨렸는데 재생력이 떨어진 상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린 부분만큼 패여져서 아이스픽 흉터의 조그마한 흉터가 넓은 라운드형 흉터의 흉터로 변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실제로 강한 산성용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약간 화상처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일반적인 흉터를 치료를 하면은 이제 없앨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도트필을 떨어뜨려서 화상처럼 이제 맨질맨질한 형태로 진행이 되면 사실 이 부분들은 다른 어떤 치료를 해도 말끔하게 없애기는 좀 힘들거든요. 더 큰 흉터를, 회복할 수 없는 흉터를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잘 안 쓰이는 부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자가로 쓰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더 좀 조심하셔야 될 게, 사실 자기 얼굴에 자기가 시술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다른 부위에 떨어뜨리게 되면 오히려 흉터가 없던 부위에 흉터가 생기거나 흉터가 굉장히 넓어지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쓰신다면 굉장히 좀 조심하게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, 그럼에도 나는 뭐 병원에 올 수 없거나 아니면 집에서 좀 도트필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흉터의 밀집도가 높은 부분은 절대 쓰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. 아이스픽 흉터도 작은 아이스픽 흉터나 이런 데 말고 약간 주변이 불룩하게 올라와서 테두리가 좀 굉장히 단단한 아이스픽 흉터들이 있어요. 이런 데는 한 번쯤 그래도 시도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정 쓰시고 싶다면 이런 부위에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도트필을 하고 난 다음에 재생력이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흉터가 더 넓어지거나 커질 염려가 크기 때문에 충분하게 재생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드레싱이라든가 후 관리들을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흉터 치료를 10년 이상 해오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흉터들이 도트필을 통해 더 악화되어 오거나 더 커져 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고, 뭐 기계랑 시술이 더 많이 발달했고 다른 약물들이 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굳이 위험 부담이 높은 시술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도트필을 추천하진 않는다, 저는.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도트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고, 다음번엔 또 다른 시술들, 뭐 추천드릴 만한 것들은 추천드릴 거고,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면 선호하지 않는 시술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오늘도 모토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의 흉터 고민이 삶의 고민이 되지 않도록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